네, 장마감 이후에도 이 장중과는 또 다른 내용의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내용들 우리 장마감 핫 이슈에서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앞서 조선일 매니저 만나보셨고요. 자, 하창환 본부장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게 되시는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것이고요. 또 생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자,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엄선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은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재현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특징주들 앞서 종목 정도만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하나하나 그래도 어떤 키워드들이 연관성이 있는지 건재현 아나운서가 정리를 하고 나서 깊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전기술이 첫 번째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미국 3파전으로 진행됐던 폴란드 첫 원전 발전소 사업 선정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미국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경쟁자인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 우진 등 오늘 시장에서 일제 하락세를 보여준 가운데 한전기술은 오늘 4.15%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금양입니다. 금양이 최근 3거래 연속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양은 리튬 광산 개발에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전거래 26%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12%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종목은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올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17% 넘게 상승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138%나 급증했습니다. 고마진의 수주들이 영업이익 개선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미국 법인의 적자폭도 축소되는 중이니만큼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신송홀딩스입니다. 오늘 다시 음식료, 사료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협정에서 빠지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요.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판스토리 등이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신송홀딩스 역시도 1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올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서 4분기에도 양화 실적을 이어갈 걸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제품 출시 효과까지도 가세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또 이 밖에도 글리아틴인 프롤리아 등등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 5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을 만한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창환 본부장은 종근당을 꼽아주셨고 조선일 매니저는 효성중공업을 선택하셨군요. 네. 그러면 조선일 매니저의 네. 탑픽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138%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매니저님 계속해서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실적이 4분기 때가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중공업 분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중공업 쪽으로 두 개가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네. 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3분기 때는 쉬는 날이 좀 많았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연되면서 이연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분기로 넘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 3분기에도 실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날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약간 좀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분기로 넘어갔는데 특히나 지금 보니까 중공업 부분에서 수익성이 높은 해외 수주 부분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주 부분이 이제 적자가 많았었는데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 부분이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면서 앞으로 4, 4분기 때 3분기도 지금 실적이 좋은 반면 4, 4분기 때 실적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건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자재가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분에 대한 거를 그 건설하면서 계약했던 부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익이 줄어드는 거를 디펜스를 했기 때문에 3분기에 좋았는데 4분기 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 고마진 관련 수주 관련 계약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 법인이 점차 많은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북미 지역이나 미국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이후에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뭐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실적 영업이익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좀 편안하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다 공교롭게 저점을 딱 찍고 나서 오늘 반등을 아주 세게 줬습니다. 네. 거래량도 또 조금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효성중공업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하창원 본부장님은 종근당을 선정해 주셨는데 역시 이 부분도 지금 앞서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해서 네. 굉장히 호재가 있는 듯 보입니다. 어떤 점에 좀 매력적으로 느끼시는지요? 일단은 시나리오 자체는 비슷합니다. 어. 효성중공업이랑. 그래서 저도 효성중공업은 동그라미를 원래 표현을 했었는데. 쓰셨군요, 역시. 네. 일단 뭐 스토리가 비슷하죠.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 순이익 쪽이 좀 많이 좋아진 걸로 확인이 돼서, 네. 게다가 이제 효성중공업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이미 나왔는데, 종근당은 아직은 이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 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만약에 이제 추후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직은 시작을 안 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기존의 품목들이 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권재훈 아나운서가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케어랩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리아티린 그리고 프롤리아 같은 이런 품목들이 이제 10%대 이상 다 이제 매출 성장을 좀 견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 뭐 내년까지도 이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매출의 성장세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매출단으로 봤을 때는 10% 전년 동기에 했을 땐 10%가 증가를 했지만 순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00%가 넘는 퍼센테이가 좀 늘어난 부분이고 뭐 누계 실적으로 보더라도 75%가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순이익단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부분들로 봤을 때 저점에서 충분히 뭐 실적 베이스로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게다가 최근에 또 바이오 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오랜 기간 좀 소외가 되다 보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요즘에 좀 꿈틀거리고 있고 또 미국 지역에서 지금 독감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뭐 호흡기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금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도 뭐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기간이 10월 18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 금융투자라든 투신 이런 좀 수익성을 따지는 수급 주체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연기금도 매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어서 선정을 좀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투자자라면은 좀 궁금해하실 내용을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것이 종근당이 말씀대로 한 근 2년여를 주가를 쉬었어요. 네. 굉장히 오래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에 4분기도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데 네. 지금 움직이는 것이 보면 그냥 야금야금 조금씩 마치 너무 빠져서 조금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요새 자금이 많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소외된 종목이라면 오히려 좋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은 좀 천천히 봐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네. 이거는 물량을 지금 조금 모아가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좀 강력하게 상승 탄력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주가가 워낙 많이 눌리다 보니까
지금 반등시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 주체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거를 이 가격대에서 모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익성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아무래도 뭐 운용기간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여기 매물대를 뚫어주는 부분에서 만약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됐을 때는 좀 물량의 소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 전반의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특히나 실적이 좀 중요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볼 수 있는 종목군에서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충분히 주가에 저는 상승력이 나올 수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팔기보다는 오히려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 보니까 기관 쪽에서 10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양인데요. 야,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에요, 요새. 예. 네, 하창 엇갈리셨어요. 본부장님은 노라고 해주셨고요. 조선희 매니저님은 예스라고 해주셨네요. 네. 앞서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잘 올라간다라고 예. 해주셨는데 금양은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무섭죠. 네. 금양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네. 그 광산권 이슈인데 네. 신규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엔 좀 그렇고 이제 지난 그 10월 14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풍문에 의해서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는 공시를 내놨는데 11월 11일까지죠. 거래일로 따져보니까 오늘 빼고 9거래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아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여러분 진입하시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광산을 계약 체결하는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가서 거기 뭐 잘 아시는 콩고의 남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가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야만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 11월 11일 관련 날짜가 되면 임박을 하면 아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거래량을 그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하면 그때 여러분 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홀딩이 아니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11월 11일 기점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그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점을 전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전이 되겠죠. 11월 11일 이전에 분명히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수익을 취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금양에 대한 노 의견을 주신 그죠? 하청한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올랐다 생각되시나요? 좀 뭐 의견은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거래일에 20% 거의 상한가 진입했다가 좀 풀리면서 마감이 됐을 때 이제 대량의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거의 44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물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에서 노 의견을 했고요. 일단은 그 물량들이 또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고점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여전히 뭐 기간에서는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다 나갈 때까지는 일정 부분에 조금 추가적인 거래량은 저는 충분히 좀 터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지금은 봐야 된다. 그래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노 의견을 드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양의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신성 네. 홀딩스입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은요? 네. 또 엇갈리셨어요. 네. 자, 혼란스러워졌는데 어느 분이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지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푸틴 대통령이 또 공물을 또 무기하고 있습니다. 참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네. 조선일 매니저님 노 예. 의견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보통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테마성으로 나오면서 급등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 테마보다는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공물 이슈가 나오면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무려 그때 시작이 이제 4,000원대였으니까 거의 한 500%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또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이제 나올 때마다 지금 보면은 뭐 테마성 그러니까 요게 테마 나오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슈 거기다가
곡물 이슈 꼭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오늘 보면 급등을 해다가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네. 단기적으로 차익실을 한 매물이 좀 많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윗꼬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누가 했다가 이제 바닥에서 매수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차익 실현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테마성 같은 경우는 한번 써먹고 난 다음에 보통 재탕 삼탕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6월 달에 다 테마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곡물 테마보다는 저는 오히려 에너지 테마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초기에 드렸지만 곡물 테마를 보시는 것보다 에너지 테마 쪽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테마로 본다면 곡물보다는 에너지 쪽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네. 예. 하창원 본부장님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뭐 지금 가격대라면 네. 저는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한가 진입하면은 기존에 이제 들고 있으셨던 분들, 가장 최근에 이제 최근 2달 사이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은 당연히 좀 나가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사실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좀 고통일 수가 있어서 이게 이슈가 생길 때마다 선물 가격이 같이 안 움직여주다 보니까 뭔가 곡물 테마로 움직임이 나올 법하는 이슈에서도 단기 급등으로 좀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사실 이제 곡물 쪽에서 조금 숨고가 트이고 선물 가격이 떨어졌었던 이유가 이런 흑해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물량들이 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좀 막히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선물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쪽은 선물 가격이 많이 올라도 예를 들어서 UK 내추럴 가스라든지 뭐 더치 내추럴 TTF라는 이런 네덜란드나 영국의 천연가스가 뭐 30% 40% 올라도 반영이 좀 덜 되는 부분이지만 곡물은 선물가가 올라가면 그 채널링이 굉장히 좀 강한 섹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시간 곡물 가격 보시면 다들 좀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추가적인 이슈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수출 제한으로 아예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럴 때 좀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기후변화가 지금 사실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사실 단기로 끝나기보다는 파종식이나 이런 이슈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네. 보니까 신송홀딩스 가지고 계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곡물 선물 가격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의견은 엇갈리셨습니다만은 좀 저온 결과 가지고 계신 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있잖아요. 네. 지금 할 말이 많은데 한전 기술입니다. 네. 먼저 두 분의 의견은 오, 두 분 다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네. 오늘 왜냐하면 한전 기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나서 원전주가 지금 오전에 나온 뉴스, 네. 오후에 다음에 나온 뉴스. 예, 거의 오후 늦게 나온 네. 뉴스가 약간 결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될 텐데 먼저 종목에 대한 걸 먼저 여쭤보죠. 네. 우리 매니저님께 예. 먼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들어가고 네.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미 작년이죠. 작년 1월,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가격대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7,000원 이렇게 됐었는데 거의 작년 11월 17일까지 무려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뜻은 이미 많은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한전기술뿐만이 아니고 관련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전기술을 지금 상황에서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세가 10배 이상 났기 때문에 10배 이상 났던 종목들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다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한전기술 같은 종목보다는 아직 시작을 안 한 한국전력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기술적 분석부터 들어와서 한전기술보다는 한국전력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비슷합니다. 네. 일단은 조금 차트 자체가 많이 조금 죽어 있는 상황이고 뭐 이슈는 사실 시간에서부터 좀 반영이 돼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 최근에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조금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지토 파워를 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시간에서도 아마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좀 상승력은
높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테마로 먼저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추후에 수주라든지 이런 실적 베이스로 또 이슈가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탄력적이고 주가에 좀 등락폭이 강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수익성을 누리시기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중장기로 보신다면 저도 한국전력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워낙 많이 눌려 있는 네. 상황이어서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이거나 조금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차트 부분에서 좀 좋게 움직이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한전 기술을 보긴 좀 이르지 않나 또 이런 판단이신데 네. 자 근데 오전에 말이죠. 맞아요. 폴란드 지금 원전 수주전에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1단계에서 네, 오후 들어서는 또 우리 한국의 정부하고. 정부가 13년 만에 원전 수출이다 이런 예.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네. 한국 정부와 폴란드 정부 간에 LOI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일종의 협약서 같은 걸 네. 교환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협력 의향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아직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네. 수주 가능성 있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원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장마감 이후에 지금 네. 시장의 거래에서 맞아요. 뭐 움직임이 G2파워 있었잖아요. 같은 경우에도 3.84% 강세 흐름도 이어갔고요. 보성파워텍도 1% 넘게 네. 오르고 우진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그렇죠.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그 데니리님도 지금 오늘 낮에 공부를 해보셨대요. 네. 근데 원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거든요. 자,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네,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우선은 웨이저님? 이제 오전에 나온 거하고 오후에 나온 네.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수원 같은 경우에 폴란드에 처음으로 수주를 받는다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한 달 전부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수주전에서 탈락을 했다라고 했던 이유는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아시겠지만은 1단계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57조 원 규모고 이게 전체적으로 6에서 9기가와트급 6기를 만드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새롭게 건설하는 투자 프로젝트고요. 오후에 발표됐던 거는 기존에 있던 노후된 원자력을 민간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헐고 거기다가 새롭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LOI를 체결했다고 오후에 나왔던 이슈는 뭐냐면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폴란드 전력공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이죠. 그리고 민간 에너지 기업 제파하기, 그러니까 한전기술 같은 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전 기술을 위해서 LOI를 체결했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지어져 있던 원전을 다시 허물고 다시 거기다가 다시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거는 미국이 지금 러시아가 서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군사력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디펜스 해주겠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대한 폴란드가 얼마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뭐 자주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지금 군사력에서 많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이슈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했는데 지금 민간 기업 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본부장님은요. 짧게. 그럼 원전주들 지금 이런 뉴스까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응? 일단은 실망 1차가 이제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조금 부분을 만회하면서 분명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텐데 만약에 1차적으로 좀 강력하게 뭐 두 자릿수 이상의 너무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때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셨다가 추후 흐름을 보고 다시 조금 재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워낙 단기간에 주가가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른 좀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은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지금 박별님께서 한국전력은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전기술 대신 한국전력을 보라고 네, 했더니. 채팅창에 예.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한국전력이 무겁긴 무겁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기업이었죠. 자, 무거운 거 여러분 보시면 현대모비스를 볼까요? 차트를 제가 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무거웠던 종목이 이게 여러분들 800원짜리가 41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무겁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종목이 한번 슈팅 나와서 가기 시작을 하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네. 엄청난 슈팅이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하셔서 최대한 저희가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여쭤봐 드렸습니다. 네. 자, 이벤트 이제 선물 좀 드려야 되는 말씀 한 번 더 제가 고지를 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활발하게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 중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에게 네.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또 저희 TV 방송하면 인증샷을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신 분에게도 네. 저희가 2가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에센스 화장품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우리 하청환 본부장님은 서둘러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번 주를 부탁해 이제 네. 권재원 아나운서가 이동해서 시간 함께 내용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